네, 개장 전 살펴봐야 할 뉴스와 함께 또 오늘의 종목을 픽해보는 시간입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하나금융투자 멘토스팀 김준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 오늘도 뉴스도 샅샅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 개장 전 나온 뉴스들 하나하나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한때 1.58%까지 상승하면서 시장 여파가 컸던 가운데 우리의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 1.6%를 넘어서며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과 함께 국고채 금리 오름세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들의 타격이 컸던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이후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 전망치의 눈높이를 하향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에서 3%대 추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이 오는 560억 원이 넘는 채권이자 지급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23일 첫 고비도 달러채 이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글로벌 변수 참 산 넘어 산이네요. 네, 중국의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애플, 테슬라, 반도체 공장 등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중단되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가동 중단의 2차 충격으로 철강 수급의 우려까지 커지면서 철강주들의 투심이 식어가고 있는데요. 3분기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하방을 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포스코의 행보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포스코 미국 법인 포스코 아메리카가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의 자문으로 글로벌 사업 영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국내 1위 H&B 스토어를 운영하는 CJ 올리브영이 상장에 나섭니다. 증시 입성 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국제금리 상승이라든지 앞서서도 여러 이제 불안 요인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특히나 중국의 전력난 쇼크가 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생산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철강주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뉴스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안 좋은 건 좀 불가피해 보인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전력난 쇼크와 관련돼서 산업 전반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좀 있지만 또 유독 좀 철강주가 사실은 좀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강 감산과 관련돼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 철강주 좀 호재가 좀 많이 좀 얘기가 좀 됐었죠. 그래서 사실 9월 초까지만 해도 철강주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에 이제 헝다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먼저 됐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석탄 공급난을 통해서 공장 가동 중단 이런 전력난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면에 보면은 결국에 이제 중국이 이제 CO2 억제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런 좀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 사실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이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단 철강 가격과 관련된 이슈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철강 감산 기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가격 급락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충격은 좀 없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한다면은 결국에 오히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나오는 10월 초, 10월 중순 경우에는 철강 가격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하방이 좀 잡히지 않겠냐라고 좀 하방 압력이 좀 굉장히 완화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길게 본다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는 아니라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방을 어느 정도 10월쯤에는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또 CJ 올리브영이 내년 목표로 상장 준비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너무 안 좋은 뉴스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CJ 올리브영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좀 희망찬 뉴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예, 그 소위 말해서 H&B라고 네. 헬스 앤 뷰티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네. 이 회사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주변 근처에 굉장히 매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1,300개 정도, 약 1,300개 정도 매장이 있는데 2위 업체가 랄라블라인데 한 1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독보적인 1위 업체인데 아마 다음 달에 이제 증권사 입찰을 진행하는 주관사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빠르면 내년 이제 중순 아니면 하반기에 입성할 것 같은데 주목되는 이유는 사실은 CJ 올리브영의 2대 주주가 CJ 이재현 회장의 큰아들 이선호 씨죠. 그래서 그룹 경영권 승계의 또 핵심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그 CJ 그룹의 어떤 재평가, 재가치에 대한 부각들이 좀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가치 한 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CJ그룹의 어떤 전반적인 주요 계열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네. 되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CJ를 아마 향후에 굉장히 주목해줘야 될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J가 그럼 가장 일단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최대 주주가 이제 51%를 보면 CJ이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의 어떤 CJ 올리브영의 가치를 끌어올려야지만 사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아마 올곧이 CJ가 받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제주에서 CJ 같은 경우에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CJ 이현 같은 핵심 계열사에 또 40% 5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 3조랑 굉장히 좀 싸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그룹주들의 향방에 CJ 올리브영의 이런 상장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오늘 개장 전 살펴봐야 할 선택 오늘의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어제 박우경 차장의 관심주이기도 했어요. 근데 네. 장 전에 딱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어제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10% 넘는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이용할 종목이 아니라 조정장에서도 견조한 종목으로 좀 꼽아오셨다라고 봐도 될까요? 시장에 지금 큰 이슈가 여러 가지 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와 관련된 뭐 급등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피해를 보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또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도 급등하는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표적인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LG 상사였죠. 예, 사명이 좀 변경돼서. 근데 일단 3분기 강한 실적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굉장히 잘 맞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한 71%,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15%나 증가를 했고요. 3분기에도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된 수혜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뭐 원자재 관련된 이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좀 대폭 계속되는 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사업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물류 사업이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운임가가 또 인상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들과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사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 좀 추진하는 게 좀 많은데 올 3월 달에 신규 사업과 관련된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단 또 미래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단 폐기물 수리, 수집 및 처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커머스 전재상거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퍼가 한 5배가 좀 5배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PBR도 0.7배 수준이니까 뭐 실적이나 자산 가치 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좀 대안적인 종목. 다만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은 깊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보단 조정을 이용하는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오늘 시장도 좀 빠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분간 뭐 시장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깊지 않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해서 두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주 안에서 A스토리를 꼽아주셨어요. 드라마 지리산 방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A스토리가 이제 조정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한 달 전에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는 아우. 그때도 역시 이제 지리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리산 방영 날짜가 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콘텐츠 관련주나 게임 관련주는 어떤 새로운 뭐 드라마나 게임이 나오면 사실 주가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블록버스터 지리산이 10월 23일 날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스토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라는 어떤 그런 매표에서 좀 탈피해서 글로벌 콘텐츠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또 이제 플랫폼 방영권과 관련된 그다음에 해외 판권 또 OST 그리고 또 이제 IP를 활용한 또 게임 제작까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안 좋았는데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지리선과 관련된 그 제작비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와서 영업이익이 45억 흑전을 했고요. 아마 연간적으로 한 110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지리산이 또 반영되는 시기에 또 잡히는 또 매출이나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PL과 관련된 또 VOD 그다음에 또 중국의 이제 넷플릭스라고 해서 IC에 선판매를 했기 때문에 중국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 또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3분기도 아마 이제 호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혹시 2분기부터 실적이 나기 시작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부터 이미 돌리기 시작했고 3분기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이게 K 드라마 위상이 정말 글로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투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한다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내후년까지 세 개의 시즌제 텐트폴 드라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흥행과 수익 측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주가 흐름도 견조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10월 23일까지 주가 조정이 온다면 네.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아닌가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지리산이 이제 배우 전지현 씨 주연이죠. 네, 전지현 씨와 네. 주지훈 씨가 네. 주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지리산 방영을 앞두고 A스토리에 대한 관심, 또 두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YM입니다. 동양물산에서 상장명이 변경이 돼서 저는 그렇죠. 다소 생소했었어요. 네네. 농기계 관련주인데 농기계 하면 흔히들 대동을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이 대동보다 TYM을 보자라는 그 매력도 어디에서 찾으신 건가요? 일단 뭐 대동과 흡사한 측면이 있는데 뭐 기술적인 측면,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유행이 되고 있는 자율기계와 관련된 자율주행 농기계와 네. 관련된 측면에서 조금 앞서 있고요.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앞서고 있는데 물론 대동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최근에는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네. 일단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인 걸 아실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할 종목들은 주가가 견조하지 않은 종목들은 좀 걷어내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경우에는 TYM은 아주 적절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투자 포인트 큰 게 북미 트랙터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좀 받고 있고 1분기도 그랬고 2분기도 그랬고 분기 계속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 242억으로 전년 동기도 71%나 증가를 좀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연말까지 성장세를 지속한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이런 부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업력이 좀 오래된 좀 회사고요. 국내는 이제 마켓시어 35% 1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미 시장이 왜 이렇게 좋아지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 소형 트랙터 시장이 급성장을 했는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주택에 자기 정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원을 이제 꾸미는 거나 아니면 소규모 파밍을 하는 그러니까 농장을 경영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북미 매출이 척 3천억을 좀 돌파했는데 올해에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 글로벌 이제 트랙터 업체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디어랄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대형 트랙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트랙 굉장히 틈새 시장이고 여기에 이제 TYM이나 대동이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자율주행 농기계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스마트팜의 이제 선도 기업으로 자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또 국제 공모가가 조금은 쉬고는 있지만 어쨌건 에그리플레이션과 관련된 또 부분이 지금 최근에 물가 상승과 관련돼서 또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모멘텀도 있다. 그리고 3분기 또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TIM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분할 접근이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농기계의 테슬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TYM에 대한 관심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목들을 쭉 살펴보긴 했는데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데 종목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반등 나올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봤을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암초나 악재 같은 부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 다 빠진 상태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내 종목이 반등이 나오냐, 예, 그 관건인데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 종목들 일단 일부를 좀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종목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견고한 종목이었고 견고한 종목의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을 내고 4분기에 대한 전망이 우울하기 때문에 빠진 종목도 있지만 3분기 실적 내고 오히려 내년까지 좋을 것이다라는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뭐 부채 한대 협상, 국채 금리 인상, 또 중개 전력난, 그러니까 굉장히 암초가 좀 많은 좀 상황이고요.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대응할 수밖에 없겠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기전자라든지 화학, 건설주가 실적 기대감에 업종별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좀 상황이고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중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또 주가 흐름 보시면 전반적으로 큰 대형 셋업주보다 역시 소부장주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소형주에 좀 눈에 띄는 이 개선세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IT 쪽 지금 투심이 별로 좋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이쪽도 역시 이제 센터보다는 소부장 쪽 역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와 같이 물려 있는 그런 소부장 네. 업체들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동진 세미킴이라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선별적이군요. 그렇죠. 선별점. 네.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전체적인 종목을 좀 산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IT 내에서 섹터 내에서 굉장히 선별적이고 네. 또 선도주 또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종목들 맨 앞단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금리 인상이 대세고 이런 흐름들이 대세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은 보험주나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래 연말에는 또 배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 은행주나 이쪽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경우에 지금 장에는 안 줘서 약간 조정이 왔지만 여행주나 항공주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워낙 이제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압축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쳐내야 될 것은 좀 쳐내는 또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또 고민이 많은 장에서 함께 또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뉴스와 함께 관심주 전략 세워봤어요. 지금까지 하나금투자 김준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